자, 보겠습니다. 208번. 집합은 전체적으로 추론이라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국어적인 추론이 좀 많이 좀 이루어진 부분인데, 일단 208번을 봐보면 전체 집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서부터 21이었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이제 전체 집합의 개수는 총 토탈 21개였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A 합 X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X하고 Y가 이렇게 있는데, X하고 Y의 교집합의 개수가 1개고, 그 다음에 합집합의 개수가 17개라서 여기 지금 대차에 들어갈 원소의 개수를 합쳐보니까 얘네가 총 16개였다는 얘기죠. 나중에 된 게 오케이? 그러면은 A 합, 그러니까 X 합 Y가 17개면 총 21개가 되기 때문에 바깥에는 4개가 되겠지. 상황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거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조건 나가 이제 중요한 말인 거야. 집합 X의 서로 다른 두 원소는 서로 어떻게 된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 상황 납득돼 오케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갖다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고 집합 Y의 모든 원소의 합을 SY라고 했을 때 SX 빼기 SY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파악해야 될 게 조건 나와 이거에 대한 파악인데, SX 빼기 XY는 여기 X집합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의 합, Y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의 합인데, 여기 지금 1개짜리가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총 토탈 16개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뺀다라는 것은 결국 이 말이죠. X차 Y의 원소의 개수에서 Y차 X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상황 납득돼? 오케이? 어차피 교집합에 들어가는 건 공통으로 싸움나져 있으니까. 상황 납득돼? 안 돼? 이해가 돼? 오케이? 돼? 돼? 근데 조건 나를 살펴보면 얘네가 집합 X의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원소는 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가 요 정도의 나머지 정리는 남아.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온단 말이야.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이 나머지가 뭐였다는 뜻이야? 나머지가 0이었다는 뜻인 거죠? 얘네 오케이? 그럼 그 말은 즉슨 나머지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 무슨 관계일 때만 나머지가 0이겠냐? 약수? 배수의 관계일 때만 나머지가 0이겠지.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럼 어떤 두 원소를 뽑았는데 걔네가 약수, 배수의 관계가 아닐 때였다는 뜻인 거야.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상황 납득된겨? 이해가 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를 갖다 한번 싹 다 뽑아보자. 21 이하 중에 전체가 21 이하니까 2의 배수 싹 다 뽑아내면 2, 4, 6, 8 땡땡땡 해서 20까지 나오는 요 원소들은 절대 X에 같이 나오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납득 된게 오케이? 얘네들은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가장 최대값이 지금 현재 21인데 이해된 게 오케이? 네? 그럼 21이 여기가 지금 이 결과물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X 빼기 Y의 원소의 합이 가장 커야 된다는 뜻인 거고, 이것도 내신에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야 이거. Y 빼기 X도 가장 작을 때만이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납득이 된 게 오케이? 그러면 전체 집합이 21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X 빼기 Y라고 하는 너의 집합을 추론을 해보면 가장 높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21은 일단 여기다 짱 박을 수가 있겠지.
이해된 게 안 되고. 납득돼, 오케이? 대신에 21이 나옴으로 인해서 누구는 못 나와? 얘 약수인 3, 7은 못 나오는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네? 그리고 1은 어딜 숫자로 나누든 간에 다 나누어 떨어지는 새끼라서 모든 수의 약수니까.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1은 여기에 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부터 x에. 지금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게 x잖아, 그렇지?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1은 x의 원소가 되면 안 돼. 아예 될 수가 없어. 나오는 순간 어떤 숫자가 나오든 간에 다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러면 21 나왔어.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올 수도 있어. 가장 최대치로 뽑아야 되니까 큰 값들은 다 우겨놓을 수 있으면 다 우겨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20도 들어갈 수 있지? 얘네 두 개 나온다고 해서 나눠 떨어지지 않아. 약수배수 관계가 아니거든. 그 다음에 또 누구? 19. 혹자들은 여기서 이제 소수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어딜 봐도 이제 소수는 아니에요. 쌤도 처음에 소수를 생각을 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 18. 얘는 게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갈 거 아니야? 17, 16, 15, 14, 13. 된 게 오케이?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어. 얘네 등장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왜냐면은 대차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 16개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거든. 납득돼, 오케이? 그럼 여기다 넣었을 때 13, 그다음 또 누구? 12, 11까지는 가능했는데 그 다음에 누구야? 10인데 10 나오면 되냐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그렇지. 20이랑 10이 만나면 나눠 떨어져 버리거든. 너 뒤에 가서 스탠드 책상에서 보는 거지. 들어가세요. 이렇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럼 요거 원소의 개수가 총 토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1개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11개이기 때문에 상황 이해됐어? 오케이? 11개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16의 리밋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킨 상태라서 여기 나오는 얘네들의 값이 x차 y의 최대값이라고 한다라면은 나올 수 있는 새끼들이었던 거지.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된겨? 이해돼? 뭐만 이해돼? 오케이? 그럼 여기 나오는 것들은 되는데 그 다음 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를 들어 10은 얘 때문에 안 되고 9는 얘 때문에 안 돼. 된게 오케이? 8은 또 얘 때문에 안 되고 7은 얘 때문에 안 된다고. 오케이? 6은 또 얘 때문에 안 되고 또 5도 마찬가지고 4도 마찬가지고 3은 뭐 곳곳에 있고 2도 마찬가지고 나 이걸 제외한 나머지 밑에 거 1까지는 절대 여기 못 나와. 자,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얘네들이 가장 될 수 있는 최대치인데 아까 지금 옵션에 여기에 적어도 어쨌든 몇 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한 개는 있어야 되는 상태야. 그럼 이항이면 x차 y가 최대값이 되려면 요 중에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저기다 보내버리면 되겠지. 그래야지 그게 최대치가 될 거 아니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저쪽에 누구 보내면 되겠어? 그치? 무조건 10을 보내는 거야 저쪽으로 일단.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원소를 이제 개수가 아닌 진짜 찐의 원소로 갖다 표현을 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11이 들어간다는 뜻. 상황 납득됐어? 오케이? 얘는 여기서 효력이 더 이상 없어. 상황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하나 빠지면서 몇 개로 줄어? 10개로 줄지.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납득해? 그럼 10개야? 그럼 남는 게 이제 몇 개 남았어? 몇 개? 몇 개? 몇 개? n, y, 차, x는 몇 개? 총 토탈 16개니까 몇 개? 6개가 남은 상태야. 상황 이해된 게 오케이? 6개만 올 수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아까 여기 집합에 가능했었던 녀석들을 쌤이 쭉 나열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이 가장 작아야 된단 말이지. 그럼 아까 나열했던 것 중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거대로 오름차순으로 6개만 가능했었던 거겠지. 이해된 게 오케이? 불러봐. 누구야? 어디서부터 시작? 1 이해된 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2 그 다음에 3 4 5 6까지는 가능했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 이해가 돼? 7은 원래는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늘어나 버리게 되면 10개하고 6개니까 합쳐서 16개가 된다라는 리밋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현재 이해가 되니? 납득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문제가 뭐 물어봤어? 뭐 물어봤어? 그 최대값 물어봤죠? 땡겨? 그럼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 합치고 여기까지 합쳐서 걔네들을 갖다 빼주면 되겠지. 빼주게 되면 자 여기서도 이제 계산 잘해야 되는 게 잘 봐. 그냥 무작정 막 계산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 이제 하던 거 있잖아. 이거 합치면 몇이야? 33. 그렇게 해서 몇 쌍이 나오는지 보면 되잖아. 몇 쌍? 하나, 둘, 셋, 넷, 5쌍 나오자. 곱하기 5. 지금 뭐 하는지 알지? 이해되었게? 그다음에 빼기. 11은 이미 보냈으니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쪽도 마찬가지. 합치면 몇이야? 7. 그다음에 몇 개? 3개. 그럼 7 곱하기 얼마? 3. 이렇게 돼서 이거 계산하면 돼요. 답 나오겠네. 상 이해되나? 오케이? 요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집합의 추론을 좀 요구하는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을 해야 된다. 상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 212번. 212번. 지금 추가하는 문제들만 일단 촬영을 싹 다 할 거예요. 한 4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212번. 아, 이것도 엄청 중요한 문제야. 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풀어봐봐. 이 문제는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 명제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좀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기는 한데 좀 허를 찌르는 문제라서 이 문제가. 그래도 학교가 미친 척하고 좀 낼 수도 있으니까. 특히 신공부는 또 그냥 요즘 문제를 갖다가 좀 더럽게 내기로 그냥 마음을 먹은 것 같아가지고. 수직으로 마찬가지고. 몰라, 나올 수도 있어. 이리 올게. 간단하네. 너네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정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지금 원소 2가 아니라 2개,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쪽하고 이쪽에 퍼져서 3개 이렇게 했었다는 뜻인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이거를 따로 찍는 이유가 그때 애들이 또 이제 조금 잘 못 풀기도 했고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이면이라는 말이 있어. 나도 땡겨올게. 그럼 얘가 만약에 요 녀석의 원소이면 요걸 따라가거나 요걸 따라가겠다는 뜻인 거거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B도 집합 B도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 B에 나오는 원소들도 전부 다 1 또는 8인 자연수 안에서만 답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상황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어. 스몰 a를 누구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요로 갈 수도 있고 요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결과물이
B의 원소이므로 2로 나눈 결과가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라 결국 A 더하기 1과 A 더하기 8은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말은 즉슨 여기 지금 더하기 1이잖아. 홀수면 1로 빠진다는 뜻인 거고 짝수면 1로 가겠다는 얘기지. 왜? 5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김치로 대답해 A가 누구냐에 따라 스몰 A가 누구냐에 따라 뭐가 1서부터 8까지 누가 올지 모르잖아. 그럼 걔를 넣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표를 작성하고 상황을 좀 보는 게 좀 더 낫지. 상황 놔둘게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1을 넣어봐. 1을 집어넣으면 1은 홀수라서 첫 번째 식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럼 1을 넣으면 1이 나와. 결과가 이 so라고 쓸게요. 결과 2를 넣으면 그때는 짝수로 들어가게 돼서 이때 5가 나온단 말이야. 3을 넣으면 여기로 들어가게 돼서 그때는 2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4가 들어가면 여기로 들어가게 돼서 6이 나오게 되고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 다음에 5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로 들어가게 돼서 결과가 3이 나올 거란 말이야. 다 조사해야 돼 이거. 지금 다 조사해야 돼 일단. 6이 들어가면 칸이 좀 부족하려나? 여기다 집어넣으면 7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7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올 거고 8을 집어넣으면 8이 나올 거란 말이야. 상황 납득돼 오케이? 네? 그러면 특징이 좀 하나 있지. 여기 보면은 1을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 1이 나왔어. 그럼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쭉 스캔을 해보면 8이 나왔을 때 8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집합 A에도 등장하고 어디에도 등장? 집합 B에도 등장한다는 뜻인 거야.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런데 아직 니들이 명제를 아직 안 해서 이 말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텍스처가 지금 잘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전제 조건이 얘가 만약에 라지 A의 원소이면 그렇게 되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어떡할 거야? 안 될 때는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A의 원소들 중에서 얘는 등장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왜? 아직 우리는 A가 뭔지 몰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 1이 나오거나 8이 나오게 되면 걔는 B에도 등장한다는 뜻인 거야.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 1하고 8이 A의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던 거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돼. 지금 방금 얘기한 거. 다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장난이 되게 심한 문제라 특히 이 문제가. 다시 1하고 8이 뭐의 원소야? 라지 A의 원소야. 그래서 A에 등장을 했어. 집합 A에 등장을 했어. 그러면은 B에도 등장을 한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무슨 집합이 나온다? 교집합에 등장을 하시겠다는 얘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니 만약에 1이나 8이 라지 A의 원소였다면 그때는 교집합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내 말은 그거야.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 등장하지 않았다 이거야. 상황 이해가 돼? 오케이?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굳이 1하고 8을 그때는 교집합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 말 이해가 되냐 지금? 다시 정리. 이게 지금 국어라. 다시 이게 좀 그래서 내가 명제랑 관련이 있다는 건데 만약에 1 또는 8이 A의 원소라고 하면 1하고 8은 A하고 B의 교집합의 원소였다는 뜻인 거고. 상황 납득돼?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1 또는 8이 A의 원소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상황 납득돼? 오케이? 이해돼?
그럼 굳이 이쪽 룰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반드시 1 또는 8이 교집합에 등장할 필요가 없다고. 요 말인 거야. 이해돼? 오케이? 이 결과만 보고서 반드시 1하고 8은 교집합에 나와야 되네? 이렇게 보통들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래서 밑에 나왔어. 1 또는 8이, 이 말이 핵심이야. 8이 A교 B의 원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야. 아닐 수 있다. 이 말이 엄청 중요한 표현이야. 그리고 이거를 물어봐. 실질적으로 내신에 나오면. 하나 납득된 게 오케이? 됐어? 왜? 여기 나오는 봐봐. 여기 1하고 8을 빼면 나머지는 다 다른 숫자가 나오거든. 이해가 됐어? 이해가 돼? 오케이 볼? 그럼 다른 숫자가 나왔다는 건 A 차 B에 등장하게 되었었을 때 걔네가 요렇게 B 차 A에 등장한다는 뜻인 거거든. 같지가 않으니까 교집합에는 못 나올 거 아니야. 하나 납득됐어, 오케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B 차 A의 원소의 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그럼 결과물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B 차 A를 봐야 되는 거니까. 상황 납득돼? 이해돼? 그러면 맨 위에 11 빼고 얘는 특수한 경우니까 88 빼고 자 가운데에서 가장 큰 거 누구야? 가장 큰 거. 나오는 결과물이 가장 큰 거. 7이죠. 그럼 7이 나왔다라는 것은 7이 여기에 등장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 A차 B에는 누가 있다는 뜻인가? 누가 있었다고? 6이 있었다라는 뜻인 거고 6이 있었다는 뜻인 거고 어려워. 그래서 원래 추론이 어렵단 말이야. 집합이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7,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대치를 찾고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작은 숫자가 뭐야? 6이 될 텐데 또 중요한 거 하는 거 6이 될 텐데 6이 나올 수 있겠냐? 못 나오지. 왜? 여기 6이 나와버리면 6이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는 꼴이라서 그런 집합은 없어. 이해된 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6은 등장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 최대치로 본다라고 한다면 순망치안이라고.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깨 부신다고. 다음 거 5를 생각을 해야지. 그럼 여기 5를 선택하는 순간 여기에 5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누가 나왔다? 2가 나왔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얘기지. 그래 놓고 나서 어차피 B차 A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라 자, 잘 봐라. 저기에 우겨넣을 수 있는 숫자가 있으면 추가시키는 게 낫거든? 얘는 게 오케이? 그러면 교집합하고 여기에 원소의 개수의 합이 3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 2자리 나왔으니까 몇 자리 남았어? 한 자리 남았어. 한 자리 남았어. 근데 우리가 찾는 게 B가 아니고 B차 A거든. 그럼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에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야. 그럼 남은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가 누구야? 8이죠. 그러니까 니들이 아직 지금 이 말을 지금 제대로 이해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1 또는 8이 반드시 교집합에 나올 필요는 없어.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단독적으로 그냥 여기에 나와도 된단 말이야. 그냥. 왜? 요거의 룰을 따라간 게 아니거든. 한마디로 자유도가 있는 거라고 1하고 8이. A에 나오지 않으면. 근데 A에 나왔다? 그럼 걔는 무조건 교집합으로 가야 되는 거야. 상황 이해가 돼? 지금 되냐 안 되냐? 이해됐어? 오케이 꼴? 그래서 최대값은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가 최대치라 5 더하기 7 더하기 8이 최대치였다는 뜻인 거고. 자, 최소값 이거 나중에 강의 올릴 테니까 자주 들어라. 이것도 꽤 엄청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좀 명제 쪽에 가까워.
방금 이게 지금 명제 쪽에 좀 더 가까운 얘기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최소치야. 그럼 이번엔 최소치를 봐보자. 그럼 이제 다시 세팅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 나오는 이 결과물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보자고. 누구야? 누구? 2. 또 누구? 3. 근데 여기에 2가 나와버리면 저쪽에 3이 나왔다는 뜻인 거라 3은 카운팅을 못해. 4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작은 거 누구야? 4.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렇게 되면 여기가 7이 있고 4가 있었다는 뜻인 거야. 된겨? 그리고 나서 자 항상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A합 B가 원소의 개수가 총 토탈 몇 개야? 조건 가해 5개죠? 5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최소치인데 최소한 여기로 들어오는 숫자는 없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하지만 전체 합집합이 5개라는 건 만족은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누구야? 1하고 8인 거지. 이해된 게 오케이? 왜? 걔를 아무데나 여기다 넣어도 되거든. 1 넣어도 되고 8 넣어도 돼.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우리가 찾는 건 B차 A인 거니까. 납득돼? 오케이? 그래서 최소치는 여기 이제 1 또는 8이 나올 거고 뭐 그렇게 되면 2하고 4가 합쳐져서 2하고 4가 합쳐진 요게 6이 최소구나 해서 야들을 서로 더해주게 되면 깔끔하게 답이 26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 답 2번이야. 그러니까 얘가 등장하는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이면 b에도 등장해 라는 뜻인 거라서 1하고 8이 a에도 있으면 b에도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최대치 같은 경우에 그럼 1하고 8을 라지 a에 등장시키지 않고 그냥 b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서 그러니까 b가 아니라 b차 a지 정확히 말하면 b차 a에다가 집어넣어서 얘를 갖다가 조건 가, 나까지도 만족시키면서 해줄 수 있는 자유도를 또 갖고 있었던 녀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야. 1 또는 8이 A하고 B의 교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던 거야. 상하 납득된 게 오케이? 이해돼? 이해된 게 오케이? 꼭 근데 이거 되게 국어적인 얘기라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꼭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봐. 지금 추가한 문제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220번 보세요. 220번. 자, 220번을 가보면 집합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2개인 부분 집합을 2개 선택할 때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어때야 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상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전체 집합이 지금 현재 1서부터 5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A하고 B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 부분 집합을 우리가 A, B라고 네이밍을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이 경우가 어떤 경우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A하고 B가 어떤 경우? 서로 소인 경우죠. A하고 B가 겹치는 게 없는 경우란 말이야. 하나 납득이 돼? 오케이? 돼? 그러면 전체가 1서부터 5개인데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2개 들어가야 되고 여기 2개 들어가야 되는 상태지 그러면 요 경우라고 한다면 그러면 바깥쪽에는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총 토탈 5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뭐야? 경우의 수에서 얘기하는 분할 분배인 거야. 상은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래서 일로 보내. 상 이해됐어? 오케이? 그 다음 곱하기 4개 중에서 2개 골라. 일로 보내. 이해된 게 오케이? 그 다음 또 곱하기 2개 중에 2개 골라서 일로 보내. 이해돼? 오케이?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여기 A하고 B는 내가 편의상 만든 집합이지. 그치? 그럼 문제 봐봐. 여기에 부분집합이 A, B라는 말이 있냐? 절대 없죠. 절대 없어요. 상호 납득된 게 오케이? 절대 없다고. 절대 없다는 얘기는 A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자 봐봐 1하고 2가 여기 뽑혔어. 그 다음에 3, 4가 이렇게 뽑혔어. 바깥에 5가 뽑혀 있는데 여기를 집합 B로 보고 요걸 집합 A로 보는 경우가 같은 경우였던 거야. 상호 납득돼? 오케이? A, B는 원래 없었던 거잖아.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냥 네이밍을 잠깐 붙인 거라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걔네들은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나누기 1을 해줘야 되겠지. 이거 이제 이해가 돼? 납득된 게 오케이? 이게 중요한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이제 놓친단 말이지.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원소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원소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원소 하나가 들어가서 각각의 집합의 원소는 2개씩 나오는 경우를 말했던 거야. 다 납득된 게 오케이? 그럼 전체가 몇 개야? 전체가 5개인 상태야. 그럼 바깥에는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는 상태였던 거야. 다 납득된 게? 이해돼? 오케이? 그럼 봐봐라. 그러면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NA 교 B가 한 개인 경우를 뜻하는 거고 정제는 돼야 돼. 그럼 5개 중에서 바깥에 2개 뿌릴 녀석을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겠지. 몇 시? 50. 그러면 걔는 이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몇 개 남았어? 3개. 3개 남았어. 그럼 3개가 뭔지 모르겠어. 숫자 이렇게 있었겠지. 3개가 남은 숫자가. 그럼 걔네한테 여기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여기 갈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순서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몇 패? 3패. 보여? 보여? 이해돼? 오케이? 돼? 3패. 오케이? 그런데 A, B는 우리가 편의상 네이밍을 한 녀석이라 나중에 2로 나눠서 걔네들을 없애는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얘네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사람 납득된 게 오케이? 되냐 안 되냐? 알겠어? 돼야 돼. 넘겨. 넘기고 225번 잠깐 보세요. 225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행렬이랑 같이 결합이 되는 좀 독특한 문제인데 225번을 봐보게 되면 자 이거는 이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거든. T에는 A라는 행렬을 원소로 갖는데 그 A라는 새끼가 2n제곱 했더니 뭐가 되는? 단위 행렬이 되는 A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었다는 뜻인 거야. 상황 납득된 게 오케이? 된겨? 오케이? 그럼 잘 봐라. 야 그럼 T1은 어떤 새끼들인 거야? T1은 N 대신에 누구 대입했어? 1 대입했기 때문에 딴 건 모르겠고 거기 들어가는 A가 제곱되면은 단위 행렬이 되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게 제곱이 돼서 단위 행렬이 되는 A를 찾을 필요는 없고 그냥 A라는 녀석을 제곱하면 단위 행렬이 되는 A를 모아놨다 이거야. 그러니 거기에 있는 A는 제곱하면 단위 행렬이 되는 거죠. 이건 현재 정확하게 이해가 돼? 이 텍스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기억번에 그 A가 T1의 원소이면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러면 결국 기억번에 그 A는 제곱해서 단위 행렬이구나 이 뜻인 거야. 하나 납득된 게 오케이? 그랬었을 때 자, 두 번째 또 T3라고 나왔어. 그럼 T3는 뭐야? A의 몇 제곱? 6제곱. 그럼 그 A를 6제곱 했더니 단위 행렬이 되는 A들을 모아놨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A제곱이 단위 행렬이면 그 A를 6제곱 했을 때 단위 행렬이니? 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지. 양쪽 세제곱하면 단위 행렬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야. 말뜻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집합이라는 게 이게 말 뜻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서 니은번 자 T2야. T2도 마찬가지로 A 4제곱이 단위 행렬이면 이 뜻인 거고. 납득된 게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T1이니까 그러면 A 제곱이 단위 행렬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 안되죠. 거꾸로는 되지만 이거는 안됩니다. 행렬에서는 안돼요. 디귿번 자 A가 T2면서 T3인 성질을 띠고 있으면 얘가 6이 들어갔을 때의 원소가 되냐라고 되어 있어. 그 말은 즉슨 A가 4제곱 혹은 A가 6제곱이 단위 행렬이란 뜻인 건데 그랬었을 때 T6라고 하는 것은 N 대신에 6이 들어가서 12제곱이 단위 행렬이 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 거라고. 사람 납득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4나 6의 무슨 배수? 최소 공배수가 12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간에 12제곱은 단위 행렬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 납득된 게 오케이? 그래서 집합을 제대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디귿이 맞아요. 사람 납득됐어? 이해가 돼? 오케이? 넘겨봐. 그 다음에 227번. 같은 좀 종류의 문제이긴 한데 227번도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집합에 대한 해석 자체가 조금은 버거워서 그런 것 같은데 자, 라지 X는 누구냐면 여기가 성분이 1, 0, 1이고 X인 행렬들을 죄다 모아놨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1행 2열 성분인 X는 무슨 수? 실수인 행렬들을 전부 다 모아놨다는 뜻인 거야. 다 납득된 게 오케이? 네? 그러면 라지 A가 X의 원소이고 라지 B가 X의 원소이면 기억번은 맞겠냐라는 뜻인 거야. 사람 납득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라지 A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원소였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라지 A가 그다음 얘는 그런 스타일인데 1, 0, 1 여기 B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사람 납득된 게 오케이? 요거 이해가 돼? 그러니까 딴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오는 집합들은 전부 다 여기 성분이 1, 0, 1인 상태에서 여기는 실수인 그런 행렬을 모아놨다는 뜻인 거야. 저 실수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지. 뭐 1004가 되든 1007이 되든 669가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어. 기억번 봐봐. 기억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 A하고 B를 곱하면 그게 요 녀석의 원소가 될 수 있겠냐라는 거고 행렬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1 이렇게 되고 행렬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될 거고 행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로 여기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보다시피 A 더하기 B는 무슨 수야? 무슨 수? 무슨 수? 실수가 되기 때문에 기억은 너의 원소가 가능해 이렇게 됐었다는 뜻인 거죠. 나도 댕겨? 얘가 이해돼? 오케이? 그럼 니은번 봐봐. 오랜만에 봐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니은번 보면 A제곱 B제곱이 이거냐고 물어봤어. 이거냐고 물었어. 야 이거는 무슨 법칙 말하는 거야? 기억이 나야 되는데 행렬에 대한 무슨 법칙? 교환 법칙. 교환 법칙이 행렬의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물어본 거고. 그럼 이 말은 즉슨 AB하고 BA가 같은지를 물어봤던 거야. 그럼 위에 게 AB잖아. 이해된 게 없게? BA도 계산해봐. BA도 계산하면 행렬 이렇게 될 거니까. 다 납득해? A 더하기 B라고 나오니까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 여기 이제 BA랑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니은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자, 납득되니?
이해가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귿번. a 더하기 b 제곱은 4ab냐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했는지가 니은을 통해서 나왔으면 디귿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했었던 거고. 그럼 a 더하기 b를 제곱했더니 4ab가 됐다는 뜻은 결국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a 지금 이해돼 안 돼? 오케이? 그러면 걔를 넘겨서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영행렬이라고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실수 계산하듯이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조금 잘 안 되는 애들은 행렬을 조금 까먹은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 요거를 살펴보면 a 빼기 b를 하게 되면 a에서 b를 빼면 0, 0, 0이니까 0, 0, 0, a 빼기 b거든. 상황 그때 오케이? 그럼 같은 거를 두 번 곱하면 요렇게 되는 거라 행렬 요렇게 된 거라서 계산 때리면 영행렬이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디귿번은 맞아 틀려. 맞았던 거지 그러니까. 영행렬이 됐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납득이 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